이제 그런 세대가 있으실 텐데 그때 시대와 이 시대가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3학년 때 1년 가서 그냥 1년만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막 뿌려 부으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담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조금 늦은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영상을 켜봤는데 오늘의 그 영상은 서로 간에 그 소통하는 시간들을 조금 갖고자 해서 제가 영상 오늘 주제는 당신의 노후는 행복하십니까? 라는 영상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저는 이제 귀농귀촌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생각은 있는데 쉽게 이렇게 고향에 내려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여건이나 환경들 때문에 마음만 갖고 도시에서 이제 마지못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건강차 이제 뭐 농사를 짓고 이러지는 못해도 건강차 이제 고향에 내려오거나 이제 공기 좋은 곳에서 내려오셔갖고 이제 치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시골에 와서 저 역시도 여기 이제 연고 없는 곳에 이렇게 내려와갖고 지내고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또 막 일부러 인위적인 막 이렇게 영상을 짜맞춤 한다거나 갖다 붙이고 막 편집을 과하게 한다거나 막 그러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보시는 분들한테라도 100% 모든 것을 다 환경과 이런 상황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100명의 분들이 보시면 그 중에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저런 부분은 저렇겠다라는 생각이 공감대가 들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과한 편집이나 이렇게 붙여넣기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항상 저는 생방 리얼리티를 중요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이제 제가 모처럼 지금 큰아이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제 녹동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면서 지금 제가 시골에 오면서 올해가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40이 됐는데 아이가 이제 연년생으로 3명이나 돼요. 근데 이제 시골의 아이들을 제가 이제 3명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지내고 여기서 이제 리얼 생방으로 이렇게 리얼리티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과정들인데 저희 아이들 경우는 3명 다 연년생이기도 하고 또 셋 다 생일도 똑같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1, 2, 3, 중학교도 1, 2, 3, 고등학교도 1, 2, 3, 뭐 대학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물론 이제 가운데 여자아이가 있어요. 아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여자아이가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이 돼서 이제 농사철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꼬맹이는 중3이고 그다음에 딸은 고1, 큰애가 이제 고2인데 신학기가 되면서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뭐 학부모 총회다, 뭐 면담이다,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모임 자리나 이런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오고 나서 오늘따라 좀 생각이 많아져서 많은 분들하고 이런 공감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켜봤는데요.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제가 따로 보낸다거나 막 가외를 막 과하게 가르친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기본적인 성적은 어느 정도 유지해서 이렇게 쭉 가고는 있는 편이긴 한데 아이가 이제 전대 건축 분야과를 그쪽으로 이제 희망을 하고 있어서 뭐 저희 세대도 그랬고 꿈이라는 것과 이런 어떤 희망에 대한 자기 어떤 것들은 해년마다 커갈수록 자꾸 바뀌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배우던 영어, 과학, 뭐 수학 이런 수준의 난이도가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감히 뭐 이렇게 막 어중간한 실력 갖고 요즘 아이들 그 교과 내용을 가르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너무 어려워요. 봐도 뭐 수학, 영어 이런 거 지금 고등학교 애들 책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수학 공식이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저희 세대에서 배우지 않았던 그런 지식들보다 월등히 높은 학력들을 지금 수준에 있는 레벨들을 배우고 있어갖고 저도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지금 요즘은 그냥 저희 큰애 같은 경우도 봐도 그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내신 3년간의 내신으로 이제 대학 진로에 대한 기준을 매겨버리니까 또 저희 때는 공부 이렇게 계속 안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갑자기 막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그때 막 밤새서 막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막 베껴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점수도 막 내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하고는 완전히 그냥 판이 다른 것이 이번에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아 진짜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실감을 했고 또한 저 역시도 뭐 제가 뭐 남 밑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거나 막 그렇게 생활을 해보고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20대 때부터 이제 장사를 이렇게 쭉 오래 하면서 보통 저희 부모님 세대나 주변에 이제 지금 현재 한 60대 전후분들 그리고 조금 더 드시면 한 70대 초 그 이제 오리지널 아날로그 세대들이죠. 막 그 배고픈 시절을 겪고 막 허리띠 졸라매서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방 한 칸 어렵게 만들던 그런 세대들 주변에서 많이 보고 부모님 이렇게 주변들 이런 환경들 계속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실제 자녀가 20살이 넘어서 성년이 돼갖고선 있는데도 대학을 보내고 나서도 계속 생활비도 이렇게 지원도 해야 되고 결혼해서도 최소한 그래도 뭐 전세 칸 하나 정도는 이렇게 부모가 어느 정도 뒷바라지는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뭐 직장생활 30년 퇴임해갖고 솔직히 자녀 셋 저희 같은 경우는 연년생 셋이다 보니까 셋을 아빠 혼자서 이렇게 양육하고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계산으로 보면은 거의 답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셨잖아요. 그런 그 아날로그 지금 그 부모님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딸이 많으면 싱크대 앞에서 부모가 이 집 저 집 싱크대에서 설거지 해주다가 죽고 아들이 많으면 이 아들 집에 가는 길에 이 아들 집에 가야 되고 저 아들 집에 가야 되고 길에서 죽는다라는 그런 속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30대 때부터 제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었던 건 그렇다면은 자녀들한테 내가 100% 올인하지 않고 100% 올인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내 노후를 준비하면서 함께 박자를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저는 30대 때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얻어서 해답을 낸 방향이 시골로 가는 거였거든요.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할 때 퇴직했을 때가 아니고 뭔가를 할 수 있고 힘이 있을 때 시골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지만 젊었을 때 내가 뭔가에 대한 기반을 준비를 해놓으면 그 할 때는 아이들 교육 문제, 생활비 문제, 뭐 노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물론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뭐 5배, 10배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이 겹칠 수도 있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어려움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모험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또
지금이 아니면 젊었을 때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내가 퇴직해갖고 60 넘어서 만약에 시골에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근데 30대 때부터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밟아서 젊었을 때 준비했기 때문에 이 지금 자녀 셋을 데리고 특히나 그 연년생 아이들 셋을 데리고 시골에 연고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이잖아요. 부모 고향도 아니고 여기 뭐 누가 친인척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자라는 개념에서 좋게 말하면 모험이고 나쁘게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무대뽀죠. 무대뽀 무대뽀 정신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는 건데 제가 부모 밑에서 그 엘리트 정석대로 학교 그대로 졸업하고 부모가 해주는 밥 얻어 먹고 용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학원만 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더라면은 아마 지금의 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맨 바닥부터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돌계단 오르고 또 거기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다음 계단 올리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저 나름대로 바닥에서부터 계속 20년간 구르면서 상처도 나고 또 덧나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계속 제 나름대로 쌓이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잔뼈가 굵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스스로에 대한 내공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겪어봤고 해봤기 때문에 시골에 와서 맨 땅에 헤딩이지만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이게 아니면 이렇게도 해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골에 와서 우리가 흔히들 막 시골 뭐 현지민들하고의 텃세 뭐 여기 와서 뭐 전기가 없어요 물이 안 나와요 뭐 등등 막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나 이런 상황들이 시골에 와서는 실제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방범 이런 것도 굉장히 취약하고 저희 농장에도 입구에 이제 가로등이 이제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있고 한데 시골 마을에 그 흐릿한 그 가로등 하나로 이렇게 막 정해진 펜스나 돌담이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다 시골은 이렇게 논밭이라는 이런 좀 이렇게 평수가 광범위하잖아요. 아파트처럼 딱 직사각형 안에만 들어가서 사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펜스를 뭐 해고 한다 하더라도 외부인들이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이게 뭐 사람이 이게 눈이 한 100개씩 달려서 뭐 이렇게 방범 경비병이 늘 있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위험이나 범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흔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 시골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것들 복합적인 것들을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골에 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젊어서 시작했고 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대포 정신으로 밀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자리에 제가 또 이런 환경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찍고 이런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시점이기도 한데요. 10년 전에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해왔죠. 늘 아이가 셋이고 연년생이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1, 2, 3학년일 거고 이제 대학을 가도 1, 2, 3학년일 거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기들의 각자의 보금자리를 갔을 때도 다 고만고만하니까 나이가 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는 것을 10년, 20년 생각을 하고 가고는 있으면서도
정말 한 해 두 해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30대 때 생각만 하고 이렇게 실제 피부로 느꼈던 것, 또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이런 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엄습해 오겠죠. 삶에 대한 진짜 현실이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시골에 이렇게 쉽게 와갖고 농사 짓는 것에 대한 것을 깊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도시에서 살든 시골에서 살든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사회적인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 100% 저도 다 공감해요. 저도 그 세대를 겪고 있고, 또 젊은 나이지만은 자녀를 또 저 같은 경우는 적게 낳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또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그 속에서 또 자녀들하고 같이 리얼 생존에 대한 거죠. 생존 리얼리티를 계속 생방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인데, 항상 삶의 기로에 서서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살아갈 그 부모 세대들도 앞으로의 살아갈 또 미래가 있잖아요. 노후가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퍼센트를 저는 늘 한 100%의 기준으로 보면 자녀에 대한 그 기준을 한 6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저에 대한 노후에 대한 개념을 4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레벨을, 수치에 대한 레벨을 차츰차츰 자녀에 대한 비중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내 노후에 대한 비중을 자꾸 6, 6으로 했다가 7로 했다가 8로 했다가 이러면서 저에 대한 삶에 대한 비중에 대한 퍼센트를 올리고 자녀를 차츰차츰 이렇게 놓는 연습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젊었을 때 내가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스스로 세뇌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특히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식을 대하는 일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어릴 때 모습이, 자녀들이 20살이 됐든 뭐 30살이 됐든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도 그 아이의 모습이 딱 어렸을 때 모습의 부모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각인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40이 되고 한갑이 돼도 부모의 눈에는 항상 아기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게, 자기 자식한테는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게 이상하게 부모 마음에는 이렇게 응어리가 이렇게 딱 된다고 해야 될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걸 이렇게 잘 이렇게 융통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녀들 교육 문제, 그리고 이렇게 커가면서 자녀들에 대한 뒷바라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그 자녀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부모가 자신의 인생은 또 노후에 대한 것은 또 책임을 지고 또 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는 영원히 자식이 이렇게 커도 부모 눈에는 계속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조차도 잘 이렇게 자녀와 부모의 어떤 기준을 잘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이 인생을,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야 되는, 또 현명하고 지혜롭게 또 살아내야 하는 삶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 100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저도 이제 올해 40이니까 아직은 뭐 60년 세월이 남았다고 치면 하여튼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100세 시대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녀들한테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화이팅 하시게요.